오늘 이제 또 얘기 한 축의 주제입니다. 노동자 탄압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특수고용 뭐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혹시 우리가 장비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어서 탄압받는 거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고,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돌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노동자죠. 완전한 노동자죠. 이 사람들 노동자인데 노동조합 했다고 해서 막 경찰이 와서 잡으러 가니까 이 건물에서 문 걸어 잠그고 농성한 거예요. 탄압받는 이유는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눈에 가시기 때문에 탄압을 하는 게 본질인 거지, 법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죠. 6월 항쟁이 끝나고, 야, 6.29 선언까지 했으니까 정부가 한풀 꺾였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보자 이렇게 움츠려 있던 노동자들이 막 87년 7, 8, 9월 달에 투쟁을 해서 노동자를 엄청 만들고 임금 인상 투쟁하고, 이 경남에 있는 거제 대우조선에서 그러다가 이석규라는 그 최루탄에 가슴이가 맞아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경찰이 나서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면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사진인데요. 거제도 대우조선이 그 일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부산구치소에 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젊어서. 구속사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에는 노동법에 무슨 조항이 있었냐면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보니까 이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경찰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했다. 잘못됐다. 막 거기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죠, 변호사로서. 그랬더니 변호사가 노조 하는데 왜 하냐고 잡아갔어요, 노무현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탄압하는 건 노동자들이 정당한 투쟁을 해도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가진 이유를 갖다 대고 탄압한다.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탄압에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을 겪는 거다. 그런데 어쨌든 과거부터 이 노동조합 투쟁을 해온 길이 옳은 길이었던 거잖아요. 전두환이 가려던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라도 좋게 만들고 우리 삶의 질도 고치고 하는 활동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덤프는 도로법을 개정해라. 그때는 과적법 우리가 그랬는데, 아무튼 국회랑 이런 데서 막 집회를 합니다. 막 때려 부신 게 아니에요. 집회를 하고 그냥 길만 좀 막았어요. 뭐 사람 다치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대포를 쏴가지고 경찰한테 막 격렬하게 항역, 이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과정 많이 없어졌죠. 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안 들어주던 새끼들이 있어서 저 난리가 났었습니다. 레미코 운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그냥 모아보면 이렇게 요 하늘색이 이제 수도권이다. 조금씩 오르고, 이게 울산, 연두색 부산. 저렇게 해서 급격하게 2011년도 이후로 특히 2019년도, 20년도에서 대폭 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2009년도, 10년도 하면서 굴삭기 뭐 이렇게 노동조합 가입하면서 우리가 건설 기계분과로서 어떤 위용을 굉장히 갖추게 되다가 2019년도, 20년도에 레미콘 전략조직 사업을 하자 그래서 노동자를 많이 가입했습니다. 쉬운 일들만 있었냐? 그런 게 아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 사진인데 구사대 남 얘기가 아니고요. 이 깡패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그랬죠. 왜 우리가 그러면 덤프도 같이 하고 목수도 같이 하냐? 같이 하니까 큰 힘이 되더라 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노동조합이 해왔던 주된 사업 중에 하나로, 일단 차가 너무 많아지면 어쨌든 우리끼리 안 그래도 뭐 서로 제살 깎아먹기 이제 덤핑 경쟁하는 건데, 장비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데 차가 무한대로 많아지면 더 심하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 운송 노동조합 덤프 레미콘, 당시에는 건설 노조가 되기 전이에요. 아직 굴삭기는 가입하기 조금 직전입니다. 레미콘하고 덤프만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 건설기계 수급조절 쟁취 저런 것들을 걸고 이제 상경투쟁 하겠다. 수급조절 해줘라. 아직 수급조절이 생기기 전입니다. 근데 뭐 저렇게 기자회견 했더니 그냥 바로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장비하시는 분들이 원하니까 수급조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올라오라고 하니까 또 요새는 이런 말씀은 큰일 납니다. 피켓에다가 욕을 써왔어요. 덤프는 물러가냐 씨발 그래가지고 막 서울 와서 막 투쟁해가지고 수급 조절이 된 거죠. 수급 조절 없애려고 하면 없어지나 보다 그러고 말아야 될 거야. 한번 서울 한번 갔다 오는 게 나을까요? 한번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서울은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끔 가져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 굴삭기나 펌프카 이런 장비들은 체불 때문에 가입 많이 했는데, 서울 계속 올라가서 국회도 가고 막 청와대도 가고 세종시도 가고 계약서 의무 작성하는 것도 노조가 투쟁해서 만들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확인제도도 만들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도 2013년도에 노조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다 그냥 만들었냐. 별 생쇼를 다 했습니다. 아주 그냥. 서울 고속도로 톨게이트인데 불삭기 조합원들이었는데 실제 체불 당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유월항쟁 때 사진 보셨잖아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저 플라자 호텔이라는 데가 시청 광장이에요. 다 우리 조합원들입니다. 이거. 예. 뭐 금속노조 이런 거 빼고 그냥 우리 건설노조 조합원들만 꽉 찬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체불 방지 대책 법제도 마련해라 라고 하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표니까 우리가 쪽수가 걔네는 쪽수 보고 얘기 들어줍니다. 서울 올라갈 때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내가 빠지면 우리가 이 대우 이게 반토막 나는 거고 그러면 통과가 안 수급 조절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법을 꼭 바꿔서 체불이 없어지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법이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건 뭐냐면은 노동부든 국토부든 건설 현장 체불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지자체도 그렇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별일 없이 그냥 이렇게 대모하면 됐냐? 그러지 않았다. 다 짧은 시간에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많은 투쟁이 있었죠. 지금 기종별로 요구사항이 같기도 하지만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할 건 같이 하고 기종별로 따로 하는 사업들은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펌프카 투쟁도 같이 했었고요. 산재 요구 투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1인 차주 안에서는 산재 보상도 되도록 노조가 엄청나게 투쟁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 통해서 지금 산재 적용도 되게 한국 아까 체불 방지 대책도 막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또 뉴스에 나는 걸 제가 말 안 한다고 해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걱정하는 분 계실까봐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 뭐 노조 절단 나거나 그러는 거 아니다. 예. 뭐 이런 시절을 좀 겪는 것 뿐이고요. 뭐 전두환 시절도 살았는데요. 뭐. 근데 대신에 지부 간부들은 조금 경찰 조사도 받고 힘든 일이 있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자본과 정권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혹시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조금 뭐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과도한 게 있었는지 그런 거는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혹은 투쟁 방식도 그렇고 건설노동조 활동을 통해서 적어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인 현장은 장비하는 사람들 별도로 쉴 수 있도록 휴게실도 좀 갖추고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할 일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동지다 단결 주제 단결